전라도 여행 연휴 첫날 전주 한옥마을 포구 유감, 그리고 음식 유감, 연휴 둘째 날 전주 콩나물국밥, 중록원 대박, 그리고 메타 프로방스 메타세케이 여길. 그냥 그랬던 여행. 요즘 전주 한옥마을에 대한 먹방 체험 영상이 TV나 유튜브에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서 결국 얼마나 좋은지 기대가 되어서 5월 초 3일 연휴 기간 중 2박을 전주 한옥마을 내 고현당이라는 게스트하우스를 잡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연휴 첫날부터 3일간 비예보, 게다가 남부지방엔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었고 평소와 다르게 일기예보가 정확했습니다. 거기에 불운이 교차가 되었습니다. 연휴 첫날이라 전주 한옥마을 주차장이 만차라 겨우 몇 바퀴를 돌아 사설 주차장에 주차하고 비를 뚫고 한옥마을 내 고현당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니 주인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더블부킹해서 다른 사람에게 숙소를 줬고 미안해하면서 승광제라는 다른 게스트하우스를 잡아줬습니다. 전라도 여행이 시작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비하인드 스토리는 중록원 영상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마 전주 한옥마을 내 게스트하우스는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방은 성인 2명이 누우면 끝나는 크기에 20인치 조금 넘는 소형 TV 하나, 제일 중요한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한옥이란 게 이런 건가 하는 아쉬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박만 하고 나머지 1박은 여수에 있는 호텔로 다시 예약을 했습니다. 비는 쏟아졌지만 그래도 전주 한정식을 먹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한옥마을 내에 있는 유명한 양반가로 갔습니다. 연휴였지만 비가 와서 그런지 일찍 가서 그런지 웨이팅 없이 바로 식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 막걸리와 다양한 한정식을 맛보는 건 좋았는데 워낙 이런 집들이 전국에 많아서 그런지 그닥 특별한 맛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나와도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잠시 비를 피하기 위해 카페에 들어가 쉰 다음 영상에서 그리 홍보하던 시범빵, 옷장, 수박주스, 전주모주, 흑면제과, 초코파이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한옥마을 내 관광객이 적어서인지 다 쉽게 사서 맛볼 수 있었습니다. 맛은 대충 아는 맛이었고 큰 감동은 없었습니다. 아마 지쳐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풍년제과, 초코파이 집이라 적혀있어 들어가서 샀는데 진짜는 PB풍년제과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었습니다. 그 맛이 그 맛이겠지 라고 위로하며 먹었습니다. 좁고 더운 한옥방에서 불편한 잠을 잔 후 둘째 날 역시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비는 이슬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전주 콩나물국밥은 꼭 먹어봐야지 해서 알아보니 전주 한옥마을 내에도 국밥식당이 있지만 아침 8시에 오픈한다고 하여 한옥마을을 벗어나서 원조 콩나물국밥집이 있는 남문시장으로 갔습니다. 아침 일찍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현대옥 콩나물국밥집에 식사 중이었으며 그 맛은 어제의 좌절과 슬픔을 덮어주기에 충분한 맛이었습니다. 배도 부르고 해서 전국 아름다운 3대 성당으로 알려진 특히 명동성당을 설계한 분이 설계했다는 전동성당을 구경하고 주님에 대한 기도로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뒤로하고 두 번째 목적지인 담양으로 향했습니다. 담양종합체육관 무료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중록원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전에 일본 교토 아라시야마 대나무 숲을 다녀온 바가 있어서 그곳과 비교해서 전혀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대나무 밀집도는 더 좋아 보였으며 비온 후라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에 떠밀려 다니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중록원 측 설명대로 음이온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산소가 대량으로 나와서 그런지 어제의 피로가 잠시나마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제 전주 한옥 마을 고현당의 더블부킹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면 주인이 저희를 보고 대뜸 큰일 났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가 들어보니 제가 2월에 아고다를 통해 예약을 했습니다만 주인 입장에서 노쇼가 많아서 숙박 하루 전 확인 연락을 했는데 아고다 측에서 연락처를 주지 않아 메일로만 연락했고 제가 반응이 없어 다른 사람에게 제 숙소를 넘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자나 전화는 없었으니 몰랐고 확인해보니 메일함에 수많은 스팸 메일 중에 메일이 와 있더군요. 워낙 스팸 메일이 많아서 저는 메일을 자주 체크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직접 연락을 못한 사정을 아고다에서 연락처를 안 줘서 그랬다고 항변하고 연휴 첫날 노쇼 나올까봐 한 행동이란 건 이해는 가는데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었고 항의를 하니 미안해하면서 여러 숙소에 전화해서 알아보더니 승광제라는 다른 게스트하우스를 잡아주시더군요. 그래서 폭우가 내리는 밖에서 수십 분을 허비하며 숙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부킹 시스템 문제와 제가 메일을 잘 보지 않는다는 문제가 겹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기분 좋게 중록원 산책 후 입구 봉황루 카페에서 댄잎 아이스크림을 먹고 주변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담양에선 죽통밥과 떡갈비를 먹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손님이 많은 집으로 들어갔으며 전반적으로 중상 이상의 맛을 느끼고 이제야 진정한 휴가를 온 기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속 이슬비가 내리지만 담양 메타세케이역일까진 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식당에서 2km 떨어진 메타세케이역일까지 뚝방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생각한 것이지만 메타세케이역일보다 뚝방길을 걷는 게 더 좋았습니다. 메타세케이역일 위쪽 지역에 메타프로방스라는 유럽식 건물풍의 거리를 조성해 놨습니다만 그냥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메타세케이역일 거니는 건 공짜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을 받더군요. 구름에 비해 해가 안 나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더 좋은 길을 많이 걸어봐서 그런지 메타세케이역일이 예전만큼의 감동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연휴지만 비온 탓인지 사람이 적어 여유롭게 거닐다 마지막 숙소인 여수로 갔습니다. 저녁은 여수에 예전에 유명했던 무한리필 간장게장 황소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손님이 별로 없더군요. 자세히 보니 무한리필에서 한 번 리필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 탓에 손님이 줄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맛은 예전이랑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연휴 셋째 날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여수 케이블카를 탈 계획은 무산되고 호텔에서 마지막 휴가를 여유롭게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간의 전라도 여행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아마 중록원을 거닐었던 기억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